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76번째 시간, 오늘은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대리운전기사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기소개, 성함하고 이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대리운전 저도 7년 차인데요. 이름은 김영종이고 주로 이제 제가 활동하는 근거지는 강남하고 그 신림동 일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딱 석 달만 해야지 했던 게 벌써 7년째입니다. 그 벤처기업의 컨설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창업하는 그 소 벤처리스트들 이렇게 컨설팅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선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 일거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사무실 유지도 안 되고. 대리운전을 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평균 뭐 저녁 먹고서 한 8시나 9시 이 정도부터 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한 3시나 4시 오래 가면 5시 정도면 끝나요. 이렇게 밤을 새워서 버는 돈은 하루에 10만 원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한 3건에서 콜을 한 5건 정도 탑니다. 그러면은 평균 이제 2만 원으로 잡으면 제 이제 매상이 하루에 이제 적을 때는 5, 6만 원. 근데 조금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뛰면 한 8, 9만 원, 10만 원 10만 원 채운 적은 거의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엉터랑일 때, 초보일 때는 무조건 가격 좋은 걸 붙잡고 가는데 그 가격 좋은 게 다 뭐예요? 뭐 산골짜기야. 뭐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가 되게 조금 높거든 가격이. 그러면 그거 나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나오고 중간에 택시 타고 그러면 나올 때 보면 분명히 3만 원을 받아 나왔는데 집에 갈 때 보면 10,000원짜리 2장 남아있어. 1장 반, 1장 남아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허망하죠. 소위 진상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넘어진 적 있어요. 거기 넘어진 적 있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 손님이 그 집에 도착해서 내가 깨웠더니 안 일어나더라고. 나는 빨리 이제 요금 받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몸을 붙잡고 흔들다가 이 사람이 팍 성질 내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옆에서. 나 안전벨트 매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한 5분간을 막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입안이 터져가지고 막 입에 피가 나오고 그럴 정도가 됐거든요. 막 이렇게 얼굴이 붓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손님들 가운데는 많지 않은 손님들도 많습니다. 어두운 시간대 낯선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도 힘든데 그보다 대리운전 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만취해서 막무가내인 손님들입니다. 달리는 중에 운전대를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은동에 유진상가 있죠. 거기 그 이제 내려오는 그 이제 도시고속도로, 그 내부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그 고가들 있잖아요. 거기 내려오는 순간인데 이 손님이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서 이 저기 신호들이 쫙 이렇게 사가 서 있고 막 오른쪽에서 막 우회전 차가 막 지나가는데 문을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더라고. 그래서 손님 제가 안전한 곳에다가 차를 댈 테니까 조금만 1분만 참으세요. 1, 2분만 참으면 제가 안전한 곳 차를 댈 테니까 절대 지금 내리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 손님이 네가 뭔데 나를 막냐고 그러면서 난 막 그냥 주먹으로 치고 난리가 났어요. 차 안에서. 한 손은 운전대 잡고 있고 한 손은 손님 허리춤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주먹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 올해 경력 7년 차라고 하면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인데 수입은 7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김종용 씨입니다. 하루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많은 시간 했죠. 하루에 몇 탕 정도 뛰시고 탕으로 우리는 옛날에 얘기했는데
몇 탕 정도 뛰시고 했었는지. 갈수록 이게 이제 그 탕수도 그렇고 요금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반적으로 기사들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어요. 또 그때만 해도 하루에 한 대여섯 탕 정도는 뛰었고요. 탕도 탕이지만 밤새 일하면 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매출을 올려요. 물론 이게 당연히 기사목은 아니고 한 15만 원 매출 올리면 한 돈 10만 원 가져가거나 10만 원 찍으면 한 6만 원 가져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대리운전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는 4천여 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까지 합치면 2만여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 그 개미들이 막 뭉쳐져 있는 거예요. 특성상. 그럼 뭐냐면 자기 주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전환돼 놓고 누구든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큰 자본, 시설 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업체들 간의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건 대리기사들의 몫입니다. 대리기사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업체에 돈을 떼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보증금, 보험료, 통신비와 관리비, 배차 취소 수수료 등을 떼어가고 일부 업체는 대리기사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경쟁사 프로그램을 쓰면 배차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수수료. 특히 지방 가면 이게 더 높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그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노무자들 소개해주는 그것도 그 10%는 안 되거든요. 그 자체도 많다고 불법이라고 지금 그러기는 판인데 20%, 25%를 그야말로 전환돼 놓고서 기사들한테 부과시키는 그 자체가 큰 문제고요. 둘째는 기사들한테 보험료 뜯고 관리비라고 그리고 또 비싼 기기를 강매한다든가 벌금을 뜯는다든가 이렇게 기사들을 모아서 기사 장사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내는 이런 잘못된 현실을 도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기사들한테 일거리를 안 줘요. 그래서 배차 제한이라고 기사님은 우리 업체에 우리 사무실에 잘 맞지 않는 분이세요 하면서 자기들 코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저인데 저는 일시적인 그런 배차 제한이 아니라 업체들이 그 권익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를 형사고소를 하고 주요 업체들이 전부 다 몰려서 그래서 저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좀 막아놓은 게 벌써 몇 년째 되고 있는 이런 식의 업체들의 무한 행포, 고율의 수수료, 기사 장사, 무한 행포 이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대리운전 기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대리운전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제도거든요. 예컨대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또 술, 음주 또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인건비는 싸고 아주 굉장히 싸고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좀 찾기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좀 특유한 문화,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렷한 관리 감독 부서도 없습니다. 행정당국이 적절하게 규제라든가 이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법령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현재까지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2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인터뷰하시는 대리운전기사, 그다음에 택배기사,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보험 모집인, 또 학습지 교사, 레미콘 차량 운전사, 이런 골프장 캐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상당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렇듯 대리운전 기사 역시 노동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노동자로서의 처우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동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의 공백,
그다음에 사법부도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아서 거의 사실 법의 사각지대 이렇게 내몰린 상황이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 운전기사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꼭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분들이 스스로 단결해가지고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자로 대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노동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안 마련도 되어야겠지요. 첫 번째로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리운전 업체에 관한 이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하려면 일정한 법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대리운전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조항을 다 정하면 대리운전 기사들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제도가 필요하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차고 넘칠 정도로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문제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정부가 나서서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 건 분명히 제일 베스트고 좋은 방법인데 그 전 단계로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이 현재 대리운전 기사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해당 업체들에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라.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게 뭐냐? 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마지막 핵심인데요. 국가에서는 이제 이게 연매출 벌써 수조 원을 상회하는 그 어떤 독립산업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국가에서도 이 기사들에 대한 그 처우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것을 공론화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어떤 그 약속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뭐 또 필요할 때만 가끔 와서 관심 갖고 뭘 구체적으로 하질 않아. 그래서 기사들의 지금 복지 상태가 엉망이고요. 가장 혹사당하면서도 가장 수입도 적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접 못 받고 이런 걸 빨리 지금 정부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찬 바람 불어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제76회 특수고용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지금까지 연출 김현우 구성 방은영 저는 김영호였습니다. 그 더운 가슴에